마이스포츠 채널 스포티비와 e스포츠의 현장을 즐기고 계십니다. MVP 인비테이셔널 2일차 경기 김정우 선수와 이영호 선수가 치열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코어 역시 치열합니다. 2대1입니다. 네,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전장을 선택한 쪽은 계속 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정말 재미있고 확실히 이전 경기는 정말 그 깔끔한 전략 전술의 승리였습니다. 정말 그 깔끔하게 세트 플레이가 먹히면서 단 한 방에 끝냈죠. 네, 경기 내용이 1세트, 2세트는 좀 비슷했는데 3세트는 확연히 다른 양상. 김정우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2대1, 4세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구름왕국입니다. 7시 파란색 저그 김정우 선수입니다. 한시 빨간색 테란 이영호 선수입니다. 이 패턴이면은 이영호 선수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네, 저그 김정우 선수의 선택은 구름왕국.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전에도 어윤수 선수가 구름왕국을 이제 선택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구름왕국은 테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소모전이나 아니면은 자리를 잡고 이득을 보는 플레이 자체는 테란이 괜찮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확장 자체가 언덕 위쪽에서 일방적으로 언덕 아래쪽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확장이라서 사거리가 긴 공성관찰을 확보한 테란이 좀 우세한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김정호 선수의 선택은 뭐 어윤수 선수와 비슷하게 오히려 다르게 맵을 해석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이 맵을 자신하거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 역시 김정우 선수 마찬가지로 계속 일꾼들을 충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마당 확장기 쪽으로 내려가보는 김정우 선수인데 방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로 김정우 선수가 앞마당 확장기지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영호 선수도 앞마당 확장을 가져갈 생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도 솔직히 방해하면 좀 나쁩니다. 자기는 가져가면서 상대를 못 가져가게 하는 것은 조금 자기만 아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승부에선 또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하고 상대에게는 좀 불리한 점을 쥐어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플레이는 룰 안에서는 모두 해야 됩니다. 이 점도 스포츠와는 똑같죠.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였나요? 그때인가 제가 이제 어렴풋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는데 그때 당시에 항상 애와 의를 따지는 군자가 있었어요. 군자라기보다는 이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한 번에 이제 적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걸 알았대요. 먼저 처음부터 알아가지고 이제 강에서 이제 건너기 전에 신하들이 지금 건너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미리 이제 활을 쏘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군자는 그게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살려주고 넘어올 때 덮쳐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역시 또 군자의 예의가 아니다. 결국 다 넘어오고 나서 지금 싸워야 군자다라고 해서 나라가 망한 그 이야기가 문득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승부의 세계에서 이기고자 할 때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물론 예의도 중요합니다. 반칙을 안 하고 예의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승부의 세계는 똑같아요. 스포츠나 e스포츠나 승리입니다. 승리. 모두가 승자가 되는 방법과 길이 있다라면 그게 맞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서로가 상생하면 좋은 것이고, 다만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누군가는 무조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승자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길만 가야 돼요. e스포츠 중계를 하고 있는데 약간 내용이 100분 토론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영호 선수는 참 패턴이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보면은 앞마당 가져가고 역시 벙커 하나 정도 지어주면서 수비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 병영 이후에 군수공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영호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이제 이병영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자기 스타일과 약간 이제 먼 그런 패턴이었었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는 계속해서 이영호 선수의 그런 자원 위주의 플레이는 나오고 있고, 다만 바로 이전 경기에서는 안티아 전소에서 그런 이영호 선수의 자원 위주의 후반 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노려서 아예 초반에 끝장내버린 김정우 선수의 노림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시 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는 조금 긴장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죠.
자원에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공학연구소를 지었다가 상대의 확장기지를 방해했고 네. 그리고 자원을 수급을 했어요. 취소를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스타크래프트2는 건물을 건설할 때 일정한 보증금을 냅니다. 네. 그래서 취소할 때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인생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은근히 그 게임이 너무 그 추상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은근히 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의 그 일정한 패턴을 나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은근히 뭐 게임 내에서도 배울 게 좀 있어요. 네. 혹자는 뭐 스포츠나 또 e스포츠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어쨌든 희노애락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본적인 법칙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이용호 선수처럼 이제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는 사령부 다수 지으면서 이러한 플레이는 상당히 배짱을 부리는 플레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오히려 너무 이제 그 부유하게 가려고 하다가 상대의 초중반에 찌르기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마무리 멘트로 해주는 것은 딱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네. 이게 또 인생의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도 지나치면 적당히 해야 됩니다. 뭐든. 확장기지 제2확장기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가축수가 열심히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고 수비에 좀 신경을 써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 사실 이제 저희들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서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으로 서로가 이제 자원 위주의 플레이를 똑같이 추구해주고 있죠. 네. 일단 먹고 나서 생각하자죠. 그렇죠. 이거는 그 이제 일단 최대한 먹고 소화시키면서 이제 다음에 뭐 할까 고민하자 이런 거예요. 네. 박기석을 완성이 됐고요. 벤시 나왔어요. 이영호 선수가 또 벤시를 간간히 섞어주면서 견제를 해주는 모습인데 방금도 이제 잠깐 그 초상화가 보이죠. 그 오른쪽 아래쯤에 보면 이제 유닛들이나 건물 딱 클릭할 때마다 초상화 나오는데 네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스타크래프트 2 유닛들 중에 미모로 쌍벽을 이루는 의료선과 함께 투톱 체제 벤시 누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이제 약간 조금 터프한 이미지죠. 의료선 누나는 이제 살짝 조금 선한 왠지 이웃집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오른쪽 아래 좀 화면에 얼굴이 좀 잡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 번 들방거리는 벤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친누나의 이미지죠. 네. 다음 차 들어와서 일단 저글링을 쫓아내는 성공을 했고 벤시는 계속 배회를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이제 벤시 자체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저글링이 또 궤도 사령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좀 시간 방해해줬고요. 네. 이건 이제 약간 그 현실 세계와 약간 다른 거죠. 만약에 현실 세계면 그냥 건물이 저글링 깔아 뭉개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다른 점도 있어요. 그렇지. 진화장 2개에서 업그레이드를 또 해주고 있는 김정우 선수 병력을 늘려줍니다. 이게 양 선수가 이제 사령부 중심의 자원 수급, 그러니까 밥을 엄청나게 먹어내는 상황에서 진화장 2개와 공허연구소 2개, 업그레이드까지 갖추겠다 생각. 이것은 디저트까지 다 챙겨 먹고 진짜 더 이상 못 먹을 때 이제 교전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양 선수가 정말 경기 후반을 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 전혀 보인다. 없어요. 그 선수. 정말 헤비급 중에도 헤비급, 슈퍼 헤비급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헤비급 선수의 경기에서는 한 방으로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 경기도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끼리 인간들끼리 하는 이제 격투기에서는 눈에 보이는 질량,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체급을 나누는데 스타크래프트 2와 같은 이런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두뇌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체급으로 나눌 수는 없고 플레이 스타일에서의 체급은 있습니다. 이용호 선수는 워낙에 후반 지향적인 선수다 보니까 헤비급 선수에 가까워요. 네. 다만 김정호 선수는 오히려 헤비급 선수라고 보기보다는 그 전부터 싸우는 조금 약간은 뭐 경량급이라기는 좀 어렵고 한 중량급 정도의 선수인데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쪽은 이용호 선수죠. 네. 조금 더 체급 자체로는 이용호 선수가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체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체급을 진짜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유지를 하려면 운동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먹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선수로 치면 말이죠. 네. 이용호 선수는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아직까지도 강력한 모습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2에서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호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죠. 그 보통 이제 중량을 올릴 때 가장 그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그 무거워진 몸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는데 김정호 선수도 똑같습니다.
후반으로 이제 그 넘어갈수록 이제 헤비급 이러한 웨이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묵직한 싸움인데 얼마나 그러한 싸움에 익숙하게 무난하게 임할 수 있나요? 네. 뮤탈리스크가 이번에 한번 들어와 봤는데 소수의 해병을 잡아주고 있고 아래쪽의 해병은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전면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뮤탈리스크 저 병력들이 전멸을 해도 네. 의외로 저그에게 치명적인 손해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남아도 사실 딱히 할 게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좀 반만 축내는 그런 유닛인데 바이킹 하나를 또 잡아줍니다. 사실 이제 이영호 선수가 의료선 견제를 부지런하게 해주면 이제 기동성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뮤탈리스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네. 그런 모습도 사실 이영호 선수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힘 대 힘으로 맞설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영호 선수도 한번 슬쩍 액션을 취해보고 얘는 이때다 하고 김정우 선수가 뒤를 한번 노려봤는데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후반 대비가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낙점 없었는데 입구에 살짝 빈틈을 만들어내고 들어갑니다. 저글링이 파고드는데 해병들이 있죠. 네, 일단 시간을 끌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김정우 선수가 이영호 선수보다는 확장 한계가 더 많다 보니까 시간만 잘 끌어내서 후반 병력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리를 잡고 있는 이영호, 쉽사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이영호 선수의 지금의 병력 움직임이 깔끔한데요? 아직까지 실수 없습니다. 네. 괜히 공성만차 공성모드 늦게 하다가 좀 손해보는 싸움 이런 거 하겠다는 것도 없고 오하나 전장에서 한번 그런 싸움하다 조금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든든하게 뒤를 받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공성전차 유닛은 이제 200 다 찼습니다. 두 선수 모두. 네, 역시 좀 중후반을 좋아하는 두 선수의 맞대결답게 계속해서 유닛 카운트는 200을 향해 가고 있고 정면으로 맞붙기에는 저그가 아직 부담됩니다. 아직 저그의 굴랑 유닛들, 3단계 유닛들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도 당장 정면으로 절대 싸우면 안 되고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워낙에 이영호 선수의 수비가 튼튼하다 보니까 저그 입장에서는 정면 공격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네. 저글링이 빨리 파고들어서 공성차를 좀 줄여줬고요. 네, 파고드는 타이밍은 적어줬습니다. 김정우 선수.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공성만차 거의 전멸시켰고요. 네, 맹독충 굴러가죠. 맹독충. 단계를 하고 있는 해병. 네, 해병의 움직임 일단 한번 좋았고요. 네. 전멸을 하는 김정우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저그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긴 한데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이 나름대로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테란 병력이 이득을 거뒀어요. 네. 공방 2업. 역시 공방 2업. 업그레이드는 이제 저그가 그렇게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이영호 선수의 병력들이 지금 맵 오른쪽에서 살짝 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숨을 고르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이제 상당히 양 선수가 한번 거세게 서로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숨을 고르면서 다음 펀치를 내뻗을 준비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확장 기지 하나가 막 완성되는 김정우 선수인데 이영호 선수는 의료선을 활용해서 특공대를 또 보냈어요. 네. 좋죠. 근데 지금까지는 전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그냥 잃었음에도 김정우 선수의 이제 그러한 병력 소모에 티가 덜 났었는데 저렇게 견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아까 잡혔던 뮤탈리스크가 그리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의료선 대기하고 해병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기, 4기, 5기, 6기, 7기, 총 8기 해병. 사실 얘네들은 거의 바람잡이에요. 네. 이미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희생된 약간 그때 우리 슬픈 국군 장병 여러분 기분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일단 저렇게 시선을 돌려놓고 이쪽 볼 때 가장 중요한 상대의 핵심 지역을 타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메가더 장군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어가고 토르 한 기를 대동했습니다. 진규만씩 들어가면서 감염된 테란 소환하며 수비를 하고 있는 김정우. 네, 무리군주가 지금 준비되기 직전인 타이밍 가장 저그가 약한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네. 기회, 찬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선수의 능력일 텐데 그렇죠. 이영호 선수는 그 작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확장기를 파괴를 했습니다. 결국 9시 쪽에서의 시선 끌기가 완벽히 적중했죠. 네. 진기훈 번식으로 활용해서 해병을 걷어내면서 어느 정도 수비는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이렇게 해주면서 이득만 딱 보고 병력을 다시 회군시키는 이영호 선수는 이제 본진에서 충원되는 병력과 함께 이제 9시 지역. 약간 이제 조금 시선 끌기용으로 타격했었던 그 9시 지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감염충도 모두 파괴가 되고 있고 몇 개 남지가 않았습니다. 버텼네요. 이렇게 되면 그대로 쭉 올라갈 수 있죠. 네.
유니카운트 차이도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186의 이영호. 120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고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증기모식 제대로 맞긴 하지만 의료선 누나들이 또 열심히 치료해주면서 정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야, 승리 의료선 누나들. 누나의 힘을 받고 있어요, 해병들. 신나죠, 이럴 때 해병들은. 네. 유리몸에서 다시 완벽한 해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군주가 공중에 떠 있긴 한데 해병의 숫자가 많아요. 나름대로의 고통을 느끼겠지만 죽진 않습니다. 네, 지지. 지지. 네, 4세트 참 재밌습니다. 결국 김정우 선수가 선정한 맵에서 네. 이용호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2대2가 됐어요. 네, 계속해서 이제 맵 선택 징크스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번 경기에 이용호 선수의 승리 패턴은 결국 그 후반으로 갔을 때 그런 체급 차이 이런 네. 것에서 확실히 이제 김정우 선수는 조금 자신의 그 증가된 몸무게를 쫓아가기 좀 어려운 느낌이 살짝 들었었고 네. 반대로 이영호 선수는 원래 그런 플레이를 해왔던 것처럼 정말 그 묵직한 한 방을 잘 보여주면서 특히 마지막에 보여줬었던 그 시선 끌기 딱 네. 일부의 병력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핵심 병력 이런 움직임까지 깔끔한 이영호 선수의 후반 운영이었습니다. 네. 본인이 제일 잘하는 정형화된 플레이에 재치까지 섞으면서 이용호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제 스코어는 2대2 최소 6세트까지 가는 승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잠시 후 5세트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